안녕하세요. 6월 22일자 신문일기를 진행할 국제신문 권용희 기자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28도 정도로 덥겠고요. 미세먼지도 나쁜 수준이라고 하니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문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정책 이주지 신평동 재생 사하구 300억 원 투입. 도시재생 리본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3,200세대가 거주하는 신평 1동 88만 제곱미터가 대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순환형 임대 에너지 주택을 짓고 빈집을 매입해서 개방형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신평동이 어떤 데인지 한번 볼게요. 신평동은 1968년 충무동 철거민 1630세대가 이주하면서 생긴 동네라고 하네요. 당시 가구당 20평 이하를 배정받았고요. 부실한 도시계획과 재정지원 부족으로 기반시설이 미비해서 불만이 컸다고 합니다. 80년대에는 공단이 생겼고요. 90년대에는 2층, 4층 연립주택이 난립해가지고 고밀도 노후주거단지로 전락을 해버렸네요. 현재는 생활환경이 악화돼가지고 인구 유출과 슬럼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1996년에 2만 6천 명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만 7천 명 수준으로 줄었네요. 거의 10,000명 줄은 거죠. 일단 노후주거단지인 신평동 일대를 재생사업에 들어가는 건 찬성을 합니다. 워낙 그쪽 지역이 노후됐기 때문이죠. 특히 제가 출입할 때는 보면은 거의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본 기억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공단이 생기고 연립주택이 있으니까 녹지를 조성할 특별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시멘트 도시 비슷하게 됐는데요. 이런저런 시설을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나무를 한 그루라도 계속 심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네요. 지금은 공기질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잖아요. 그럼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초등 객관식 평가 폐지, 추경 예산 전액 삭감. 부산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인 4억 4천만 원을 전액 칼질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검증이 안 된 정책이다 라고 하는데요. 사업 차질은 예고가 되지만 시교육청은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교육위에서 왜 반대하는지 한번 간단히 볼게요. 시교육위원회는 새로운 서술형 평가 방식이 부산의 전체 초등학교에 도입되고 모든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 정책이라 그러네요. 다양한 의견 수렴이 안 됐다고 보고 또 공감대 형성도 안 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검증되지 않은 모험적인 정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인데요. 시교육청 쪽에서는 보면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랍니다. 계획을 한번 살펴볼게요. 시교육청은 서술 논술 중심 평가 방식이 교육 현장에 하루빨리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보고 매뉴얼까지 마련하고 교사 연수에서 나설 방침인데요. 오는 7, 8월에는 평가 전문가 연수를 하고 2학기 교과서 성취 기준 중심의 다양한 서술 논술형 문항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9월부터는 시범학교 31곳을 운영하고요. 2학기부터죠. 내년 2월에는 아예 없앤다고 합니다. 저는 부산시의회에서 검증이 안 된 방식이라면서 전액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 어렵네요. 이게 왜 검증이 안 됐다고 보는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방식이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 대입시험이 가오카오라고 해서 서술형 중심 방식이죠. 그런데 검증이 안 됐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죠. 사실 객관식 방식, 평가 방식만큼 교육 공급자에게 편한 방식이 없죠. 문항을 만들기도 쉽고요. 텍스트는 많지만 그만큼 문제은행식이라서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하면 되니까요. 특히 점수 내기가 편해가지고 줄 세우기 딱 좋은 방식입니다. 대신 학생들한테는 그만큼 창의력이 제한적이죠. 요즘은 암기가 그렇게 중요한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럼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실 간다는 말 오해한 교사가 학생 뺨 때려. 요즘 이런 일도 있네요.
교사가 화장실 가고 싶다는 학생을 장난친다고 여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교육당국이 사태 파악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난 20일이죠.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부산의 한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시간에 A 교사는 B군이 손을 들어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선생님, 급합니다. 라고 하자 B군은 화장실로 보내지 않고 교무실로 불렀다고 합니다. B군에 앞서 학생 2명이 화장실이 급하다며 교실을 나간 뒤였다고는 하네요. A 교사는 교무실에서 B군의 뺨을 서너 차례 때렸다 그러고요. 시교육청은 B군에 앞서 학생 2명이 손을 들어 화장실을 간 뒤여서 교사가 학생들이 자신을 조종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20년 전에는 교무실로 조용히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학생들의 뺨을 때렸죠. 그때는 이런 평가도 있었죠. 학생들을 전혀 체벌하지 않으면은 이 교사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회초리로 때리면은 매우 신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뺨을 때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떤 학부모 같은 경우는 뺨을 때리는 선생님이 혹시 손에 무리가 가지 않으실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소한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는요. 그만큼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학생들이 폭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손으로 때리는 것을 바로 교육당국에 신고도 하고요. 참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지금까지 국제신문권 용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